이슈오늘 시작합니다. 2008년 안동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2년간 의정 활동을 이어온 분이죠.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이 12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 20대 국회 임기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광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그 지문 다 빼셨고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하셨고. 자, 이제 20대 국회 마치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으실 것 같고 좀 눈물도 좀 나실 것 같고 그런데요. 좀 감회가 어떠신지요? 먼저 이제 과분한 사랑 성원으로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안동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무소속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12년간 기획재정위원회만 고수를 했고 네. 예결위,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 국회 정보위원장,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보직운이 많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오로지 고향과 경북의 보탬이 되고자 제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분석해 보니까 대정부 질문을 1,300여 번 했는데 그중에 농업 관련한 게 350여 건이고 법안도 80여 건 발의했고 정책 토론회를 80여 회. 네. 12년간 알려진 대로 예산도 적지 않게 확보를 하면서 2008년도에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고향 안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일들은 그런 대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 터널로 들어서 있고 몸담아왔던 통합당 우리 당이 어려워져 있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빼고는 모두 다 경험을 해보신 것 같네요. 정책적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008년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순수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고맙습니다. 당시가 한나라당이었죠. 그쪽에. 그렇습니다. 보수. 예.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였죠? 그 당시에? 허용범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였죠. 예, 기억납니다. 예, 허용범 후보를 제치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3선 내리하셨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이후에 4.15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 다소 어수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곧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요. 예. 정치 보는 시각을 우선 우리 사회가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확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주류 자체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 이건 확인됐고 조국 사태, 운동권 중심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경제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크게 승리한 거는 여당이 잘했다,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미래통합당 니들이 더 싫다 이런 국민들의 뜻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싫지만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 변화를 잘 읽고 무조건 제기로 이제 거리도 뛰쳐나가고 진영 논리 펴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사람 키우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민주, 시장경제, 안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의, 공정, 복지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나눔의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조국 집회 등등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몸싸움도 기억나고요.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도 있고 또
극우 세력과 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당의 모습에 대한 비판도 사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그래 국민들은 예. 혁신,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기계적인 보수 통합으로는 표를 주지 않는다. 네. 국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치를 보는 수준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하고 그거 맞춰야 된다. 네. 예, 보수가 다시 예.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 그런 일련의 그런 모습들, 당시에는 또 우리 김광일 의원님께서 또 지도부에 계셨으니까, 최고위원으로 계셨으니까 당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내심, 정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건 아닌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예예. 막 이렇게 막 투쟁, 뭐 투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막 괜찮다 이래 싶었습니다만은 예. 금년 들어오면서 특히 2월, 3월 들려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했고 선거 4.15 직전 2, 3일 전에는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크게 반성을 했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주 솔직한 대답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2008년에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당선된 이후에 내리 삼선하시면서 의정 활동 12년 동안 해오셨는데 정말 많은 일들 기억에 남으실 텐데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우선 2008년도에 예천하고 안동이 도청 유치해서 건설 완성한 거. 네. 그 다음에 안동이 필요로 하는 도로 교통망. 이거 또 100% 국비로 1조 원의 국비로 낙동강 생태 하천 만든 거. 네. 동서 사축 고속도로. 금년 12월 말에 개통이 될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 오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KTX급이죠. 예.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안동 시내 한 바퀴 도는 외곽 순환도로 예.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백신 산업 이게 한국의 중심 도시로 난 거 3대 문화권 사업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2010년에는 도시가스를 안동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천까지 와 있는 것을 예천 안동 끌어들이고 다시 의성까지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한 집에 한 50만 원씩 1년에 연료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했고요. 2011년도에 구제기 와서 굉장히 어려울 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쪽으로 구제역 방지하면서 정부에 대정부 질문을 해가지고 오히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상수도 사업을 거의 한 700억 들여서 완성을 해서 보급률을 높였다. 그리고 한국전력 경북지역본부 통계청의 동북권 통계조사센터 이렇게 해서 한 50여 개 공공기관과 시설이 안동에 유치됐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열과 심을 다했던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시간 관계상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이번에 이제 안동 지역구 21대 국회의원으로 김형동 이제 곧 의원이 되겠죠, 당선인이 나왔는데 김형동 당선인과는 어떤 관계셨어요? 혹시 그 전에 인연이 좀 있으셨나요? 안동에 이런 이 산업 현장을 잘 대변해주는 젊은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는 알았고요. 세간에 알려진 것 같이 무슨 조카니 동생이니 하는 거는 그런 소문까지 났습니까? 성이 같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파도 다르고 아마 저 300-400년 올라가야 만나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조카니 동생이니 이런 말까지는 못 들었는데 한간의 소문이 이제 김광일 의원이 좀 적극 추천한, 그러니까 흔한 말로 내리꽂은 후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게 사실관계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고 여러 후보 중에 했고 요구를 했을 때 추천한 인사인 거는 맞고요. 추천은 한 인사는 했습니다. 맞고요. 이제 당선된 후에도 이제 만나 보셨을 텐데
우리 자주 만나죠. 자주 보세요. 예. 김영동 네. 당선인에게 뭐 특별히 해준 조언이라든지 바라고 싶은 것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40대 중반의 젊은 세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정치를 시작했는데 김영동 당선자한테는 예. 너무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시내 여론과 중론만 중시하면은 아, 지역 정치인이 된다. 예. 근데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정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네. 정론을 향해 가지고 노력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큰 정치 기반을 꼭 좀 다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이런 면이었습니다만은 예.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러니까 귀는 크게 열고 네. 입은 작게 하는 아. 그런 겸손한 정치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원들이 되고 예. 저도 뒤에서 이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론을 봐라, 시민만 봐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여는 그런 정치인이 네, 되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앞으로 계획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공무원으로서 시작해가지고 한 50년간 그동안에 국가, 사회, 지역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한운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마는 성균관대학 앞에 있는 퇴계학 연구원에 연구원에서 이사장으로 심부름을 하도록 해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 물론, 봤습니다. 예,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예. 보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찾아서 예. 좀 이렇게 사회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그 퇴계학 연구원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른 일도 하시겠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동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 예천 국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고향 안동 그리고 예천 어르신 선배 후배 여러분들 12년 동안이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고향 안동 그리고 예천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삶, 사회에 돌려드리는 봉사의 삶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고맙고 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 12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호항구 아나운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이었습니다.